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4월 16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하락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점차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둘 이제 그동안 상승했었던 공식들이 깨져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탈, 그쵸? 이탈해가지고 하락이 출발한다. 이 흐름들이 그동안에 계속 이어졌었던 상승 기조 때문에 진짜 하락을 해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지금 미국 시장은 이미 그저께 흐름부터 즉 그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가 다시 음봉으로 그 전일의 양봉들을 감싸 안으면서 내려왔죠. 그 흐름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인지하는 게 좋고, 지금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뭐 이란 이스라엘 이 리스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제 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시장이 여전히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화랑을 만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고용이 여전히 건재하고 이 고용이 건재한 것 때문에 소비가 계속 건재하고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노랜딩, 그렇죠? 경기 침체 없이 그대로 더 성장을 해가지고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상단에서는 호재가 만발하고 하단에서는 악재가 쌓인다라는 그 이야기처럼 지금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확률은 낮지만 진짜로 미국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뭐 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 확률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 침체로 들어가기 이전에 마지막 화랑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슈팅 구간으로 들어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TMF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밀리고 있죠. 그동안에 기존에 저기 38불, 이 라인부터 68불까지 67불? 이 라인까지 먹었었던 그 구간에서 다시 이제 위에서 박스를 만들고 상승한다라고 봤는데 다시 밑으로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랬어요. 55불 라인에서는 드셨던 분들이 또 다시 시도할 수 있고 계속 반복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지금 45불에 내려왔을 때는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혹은 지난번에 못 먹어서 아쉬웠던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오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슈팅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라이브 방송 때도 이야기 드린 게 85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래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끝났죠. 그 굉장히 이스라엘이 조금 애매한 스탠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하긴 할 건데, 너네 보복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건데 그래도 전면전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가장 와닿더라고요. 약속 대련, 서로 알려주고 나름 체면을 세우면서 치고받고 그 흐름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자리가 다시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딛고 올라가게 되면 전쟁 리스크가 좀 더 부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시 깨진다라 그러면 이 리스크는 적당히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미 꺾여 있고 내려오고 있고 밑에 2607이라는 라인이 지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내려와야 되고, 다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서 자꾸 밑골이 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꾸 양봉 나오려고 그러고, 이런 흐름들은 정말 우리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세서가 아니라 계속 매수로 좀 꼬시기 위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나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잘 견디고 있다. 그러니까 견디는 게 물려서 견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에서
매도한 만큼 바로 매수하지 않고 최대한 딜레이 해가지고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어찌되었거나 코스피 2607 이 라인을 딛느냐 마느냐가 단기 리바운드권에 진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30분 선물 흐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쵸? 이탈해 가지고 아마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지 않았었던 가격 박스를 저렇게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은 당연히 아니다. 뭐 사실 우리가 거시적인 이슈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엔비디아 칩 쓰지 말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영향도 좀 받고 있죠. 그건 개별 이슈인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음봉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이 양봉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감싸는 봉이라기보다는 이런 봉들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1번과 같은 봉들이 발생하면 2번과 같은 봉이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그날에 저점까지 깼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1번 봉이 속임수 양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본 같은 후폭풍이 만들어진 거죠. 기존에 만들었었던 박스를 지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이러다가 또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지금 매수를 받아줄 상황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었던 거는 2봉까지였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봉, 그저께 봉이 발생을 하면서부터는 좋지 않은 흐름이다. 다만 이제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조정받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벌써 120평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즉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뭐 조정이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는데, 재밌는 거는, 그쵸? 이 자리, 즉 뭐냐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최고가 기준으로 이렇게 쌍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S&P 500은 이미 이보다 먼저 바로 정직하게 20평 저항받고 꺾이고 있고, 다우존스는 벌써 이미 120평에 근처에 내려와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약한 흐름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좀 더 가까이 당겨 보면 결국은 2607 라인을 좀 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굳이 꼬리 달고 양봉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저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막 좋은 흐름이라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계속 매수를 꼬여내기 위한, 그러니까 역시 강하지 뭐 이런 흐름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패턴이라고 보고 있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 즉 기존에 저PBR주로 들어왔었던 매수세는 끊기지 않고 있다. 그러니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2607 라인을 딛고 움직이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 라이브 방송 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 지금 레버러지 대기하시는 분들도 지금짜리 아니면 이제 800 라인 전후, 그쵸? 저점을 올린다라는 관점에서, 혹은 어깨를 맞춘다라는 관점에서 이 라인인데, 문제는 1번 라인에 들어갔을 때 컷자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던 말던 레버러지를 노리시는 분들은 2번 라인에서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여전히 코스닥 개별 종목들 접근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오전 간단 시황과 종목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